붉은 말의 새해 첫날 CJB 모닝 와이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와이드 뷰에서는요, 새해 우리가 꼭 정리해야 할, 챙겨둬야 할 제도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인 상황도 있고요. 또 지역에서 우리가 좀 챙겨보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시 정책기획과의 조은경훈 팀장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를 맞아서 청주시의 제도와 시책에도 아마 변화가 생겼을 겁니다. 2025년도가 이제 끝났고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2026년 청주시 정책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활 밀착과 사각지대 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가 있어도 체감이 덜하다는 시민분들의 목소리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돌봄과 양육, 건강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존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데 더 초점을 둔 것이 올해 정책 방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변화로 꼽히는 게 바로 의료 요양 돌봄 사업입니다.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네, 그동안 이제 어르신이나 중증 장애인분들이 이제 병원이나 요양,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각각 따로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아플 때는 병원에서, 돌봄은 가족들이, 그리고 요양은 기관에서 이렇게 각각의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보호자분들의 이제 부담도 늘어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2026년부터는 이제 보건의료, 요양, 일상돌봄, 주거 지원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 제공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범 운행됩니다. 쉽게 말해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이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이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필요한 시기에 맞게 또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시범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네. 지금까지 시설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 사회에서 여러 서비스들을 연계해서 그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도 같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것이 이제 장애인 정책 변화 부분입니다. 가장 큰 변화를 좀 한두 가지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의 방향은 단순 지원에서 앞으로는 이제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어서 이제 시설에 생활하시던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조성, 의료 생활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장애인 더 건강 소득 사업도 함께 추진이 되는데요. 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대외 활동이 적다 보니까 건강도 좀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워치를 활용해서 건강 증진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일정 목표를 달성할 때 월 5만 원의 건강소득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네, 이 건강도 챙기고 또 소득도 늘어나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또 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체감할 변화도 좀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방학이 되면은 돌봄 공백 때문에 걱정하시는 맞벌이 부부들,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이제 수요자 중심의 양육 친화적이고 탄력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함께 돌봄센터에 이제 아침 저녁 연장 돌봄을 시범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출퇴근 시간이나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는 이제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던 다함께 돌봄센터를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운영해서 걱정을 좀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아침 저녁 시간이 이제 연장이 되는 거군요. 그렇군요. 아주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돌봄 서비스에 관련해서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바뀔까요?
네, 가장 큰 점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이 기존에 중위소득 200%까지만 지원이 됐었는데 예. 올해부터 250%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동안 이제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많은 가정이 있었는데 더 많은 가정이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예. 특히 6세에서 12세까지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상향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맞벌이 다자녀 가장의 이제 체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많은 가정의 부모님들이 조금은 마음을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아이 키우기 좋은 맞습니다. 그런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동 수당도 확대가 된다면서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만 8세 미만까지 아동 수당이 지급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만 9세 미만으로 1년 더 확대가 됩니다. 예. 좀 어떤 의미인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 가정당 연간 120만 원이 추가 지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정당 네, 연간 맞습니다. 월 120만 10만 원씩 12개월 해서 120만 원 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동 수당에 대한 내용도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다자녀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도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궁금한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고 이제 충북과 청주시 기타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예. 기존에는 5자녀 이상에 해당되던 초다자녀 지원을 4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했습니다. 예. 5자녀 이상은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그리고 4자녀는 10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이제 청주페이로 지급해 드립니다. 예. 또 이와 함께 이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생활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인상돼서 실질적인 그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다자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해야겠다 이렇게 올해 시책을 변화를 준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그 아동 양육 환경을 만드는 공통적인 정책도 많지만 지역별로 특화되게 또 충북 지역은 그 인구 감소나 이런 문제들이 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시책을 만들다 보니 그 다자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청주페이를 열심히 알차게 이제 또 사용하고 있어서 혜택들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다자녀가 있음으로써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참으로 결혼, 부럽고 예. 올해 이제 목표를 다자녀에서 예, 이제 예. 초다자녀로 한번 초자가 붙어야 됩니다. 잡아보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건강 분야에서 우리 네.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예방접종 정책이 크게 확대됩니다. 먼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무료로 지원되고요. 또 그동안에 임산부와 배우자를 위한 100일의 예방접종, 그리고 기존에 여성만 지원됐었는데 12세 남아까지 HPV 접종, 그리고 14세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예.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번 예방접종 정책 확대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별로 예방 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 그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이 이제 무료로 지원이 되고, 네네. 네, 다른 부분들도 이제 무료로 이제 예방접종을 네, 받을 수 무료로 있는 거죠. 지원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들을 위한 생활 속의 건강 정책도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은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금융 정책에 관한 것인데요. 예. 이제 기존에 버스 정류장만 해당이 됐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택시 승차대, 공중화장실과 수소연료 공급시설, 그리고 전통시장 아케이드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아, 구명구역이 네. 늘어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이제 갈등을 줄이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2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쳤고요.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예. 근데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은 흡연 공간을 또 필요로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 흡연자분들 입장에서 예. 많이 좀 정책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인데 예. 그런 부분도 함께 해 나가야 이제 사회적으로 갈등이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은 우리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실천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금연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저희가 또 열심히 응원을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 분야에 관해서도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농업 분야에서도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여럿 있는데요. 먼저 그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실 비용의 지원 비율이 기존의 69%에서 94%까지 대폭 상향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친환경 농업에 도전하는 농가의 부담을 크게 줄여드릴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국산 밀이나 콩, 가루쌀 등 이제 식량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이제 영농 자재를 지원해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 영농 자재 단가도 헥타르당 10만 원씩 인상해 드립니다. 또 농작업 현장에 이제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겪으셨는데 친환경 화장실 설치도 지원해 드려서 농업인들께서 기본적인 생활권도 함께 개선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사실 이제 농업의 미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우리 농업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올해 또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서 좀 편리해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기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더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주의할 점도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저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행하고 예. 있는데요. 요즘 아파트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 많이 별도로 설정돼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이제 단속 기준이 많이 강화됩니다. 그래요. 특히 유의하실 부분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에는 완속 충전 구역에서 기존에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했었는데 2월부터 최대 7시간까지만 주차가 허용이 됩니다. 위반 시에는 이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좀 유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전기차 타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다음 차를 전기차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동 노동자와 관련된 그런 이제 정책도 눈에 띄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배달, 택배, 이제 대리기사 하시는 이동 노동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청주시에서는 이제 흥덕구 복대동에 이제 1호 이제 휴게 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73명 정도 이용하실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동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이동 노동자 쉼터 2호를 새로 문을 열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이제 이륜차 무상 안전 점검 그리고 보호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안전에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취미 삼아서 반려식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정책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화분을 키우시면서 사실 저도 베란다에 화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 여러 이제 병해충이나 이제 생육 불량으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하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는 이제 청주시에서 반려식물 병원을 이제 시범 운영합니다. 그동안 반려동물병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좀 생소한 개념일 텐데요. 농업기술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서 이제 반려식물의 진단, 처방, 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으신 점은 분갈이 비용 외에는 무료라고 하니까 베란다에 화분이 방치되어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려식물병원까지 네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2026년도 청주시의 정책은 거창한 구호보다는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더 편해지는가를 중심으로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서 아이 키우기 더 낫고 그리고 부모님 돌봄이 어렵지 않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순 씨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새해 인사를 건넬까 아마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처럼 힘차게 달려보자 이런 말씀 많이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말이요. 교감이 좋고요. 따뜻한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교감 능력이 좋기 때문인데요. 올 한 해는 주변을 좀 잘 살피면서 따뜻한 소통으로 채워보는 2026년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알차게 준비해서 내일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